자, 잘 치셨죠? 예.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유효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중복 등기라 함은 같은 등기 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 적용되며 판례는 선등기 유효 원칙을 취하고 있다. 맞는 말인데 중복 등기 정리하는 절차가 판례가 있고 대법원 예규가 있고 대법원 규칙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달라야 다. 죽겠다. 판례의 경우가 있고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규칙, 다른 말로 등기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예규라는 법률도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인이건 동일인이 아니고 무조건 선등기유예요. 선등기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일인의 경우 선등기 당연히 유효고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를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선등기로 간다. 이게 판례 입장에서 큰 문제 될 건 없고 대법원 규칙이라는 법률이 정하는 것은 얘는 토지만을 담당합니다. 뭐만 담당한다고요? 토지만 담당하는 것이 대법원 규칙이고 대법원 예규라는 이 법률은 반대로 건물만 담당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토지란 말이 나오면 올로 올라가고 대법원 규칙 반대로 건물이란 말하면 대법원 예규란 말이 나오는데 동일인 명의로 만약에 선등기 호등기가 있더라 가정했을 경우에 선후가 있게 되면 어떤 게 유효일까? 선후 선후 나눠서 당연히 선등기 유효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는데 문제는 이항이 들어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선등기는 아무것도 없고 호등기에 저당권액이 들어왔더라. 이항이 들어왔고 반대로 여기도 만약에 호등기에 이항기인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절차가 틀립니다. 여기서는 이 토지의 경우는 선등기 아무것도 없죠. 호등기 이항기 들어왔죠. 이때는 선등기가 폐쇄가 되고 호등기 유효입니다. 반대로 건물의 경우 선등기 아무것도 호등기 저당권이 들어왔죠? 안 보이나? 들어왔죠? 이때는 저당권을 선등기로 옮겨줬게 되어 있어요. 이기한 다음에 선등기를 유효로 인정하고 호등기가 폐쇄가 됩니다. 달라요. 절차가. 그럼 판례는 무조건 어떤 게 유효가 되고? 빨리 외치세요. 선등기 유효로 간다. 그럼 대법원 규칙이란 등기 규칙에서는 토지만 담당하고 대법원 예규는 건물만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 등기부에 선등기는 아무것도 없고 호등기 저당권은 이항이 들어온 경우는 어떤 게 유효고 호등기가 유효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호등기 저당권 등 이항이 있을 경우는 저당권을 선등기로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 유효 호등기 폐쇄시켜 버립니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란 말이 나오면 어떤 법을 적용시키고 대법원 규칙 건물이 나오면 대법원 예규가 나오게 돼서 달라요, 서로. 그래서 등기 규칙은 토지만 담당한다 그래서 다릅니다, 서로 절차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여기를. 자, 여기 토지, 이 중복 등기는 판례를 물어보는지, 토지를 물어보는지, 건물을 다 따로따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도 안 내다가 작년에 드디어 한번 걸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다 포기하라 그랬어요. 못 맞추니까. 그럼 토지의 경우도 동일인이 아닌 경우 또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머리 쥐나서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토지의 경우는 저당권이 들어온 게 있죠? 어떤 게 유효? 호등기 유효. 그럼 건물의 경우 호등기에 저당권이 들어왔네요. 이거를 선등기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 유효로 인정 호등기 무효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절차에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물어보는지 건물 물어보는지 물어보고 잘 보고 푸셔야 됩니다. 그럼 1번의 경우에 판례는 무조건 뭐가 유효해요? 선등기 유효죠? 이건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이게 대법원 규칙입니다. 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는 건물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토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대로 돼 있어요. 대법원 규칙의 등기규칙은 뭐만 적용하더라? 토지만 담당하지 건물은 대법원 예규 담당하니까 2번 틀린 말이고 다시 대법원 예규인 등기규칙은 뭐만 담당하고 건물만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 등기규칙은 토지만 대법원 예규는 건물만이면 서로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2번 틀린 말이 되고 세 번째 무효등기 유형은 권리의 등기에만 적용되며 사실의 등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고요. 세 번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이거는 생략할게요. 멸실의복 등기 이제 인정 안 하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
5번이 토지의 경우 지목 면적 등이 틀린다 하여도 지번이 틀리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건 학설상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중복 등기 정리가 좀 어려워요. 토지 따지고 들어가면 동일인의 경우, 동일인이 아닌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따져가면서 줄줄이 따라붙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다 가려고 그러면 아마 한 1시간 동안 강의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해결하면 될 겁니다. 그때 넘어가시게 되면 33번 등기 유효권에 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1번이 등기가 실행되지 아니한 등기는 무효 유효에 전혀 생길 수가 없다. 등기가 있어야지만 등기보고서 유효무를 따지니까 등기가 없을 때에는 없는 거 보고서 유효무를 따질 수가 없겠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잘못 지은 경우는 권리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살아있죠. 그럼 말소 등기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효과 자체는 무효이다. 맞고 세 번째가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부상 소유 명의이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말 그대로 회복하는 거죠. 그럼 말소한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소한 상대방 회복 등기하는 상대방이 되는 거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1순위에 이 집에 대해서 A라는 자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을구 1순위에 이제 B 앞으로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이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돼버려요. 둘이 말소했겠네. 말소가 된 상태에서 이 집을 다시 3순위로 C에게 아니 2순위로 가야지. 2순위로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린 경우 이전 등기한 경우에 여기 잘못 지어진 경우 회복해야겠네요. 불법말소된 거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할 경우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럼 요 등기 말소한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원래 말소한 자랑 회복 등기하라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한 자가 회복 등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말소할 당시 소유자가 상대방이 되므로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와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위조문서라는 것은 왜 유효 견정해 주느냐? 나중에 각하사를 배우게 되면 예전에 배울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 불정보 내야 돼요. 네, 인감도 내라고 배웠으니까 둘 다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감을 빼먹은 경우 서류 빠졌네요. 이것도 빠진 거로 보는 것이고 인감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인감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이 지난 게 들어와도 빠진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인감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등기 신청하는데 일반 인감 가져온 경우도 이것도 빠진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인감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위조한 인감이 들어온 경우도 이것도 빠진 걸로 봅니다. 빠진 걸로 보는 게 많아요. 사례가 없는 것도 빠진 거고 기간이 경과한 것도 빠진 거고 위조문서도 빠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빠진 걸로 봤다는 얘기는 등기 실행한 이후에 각각 사유 중 2개 관할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는 무효로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유효하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단 말이 따라 붙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4번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할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못한다. 아까 이런 효력을 후등기 저지력이라 한다. 맞고 두 번째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만 인정되며 표지부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전 소유자, 당사자, 제3자 따지질 않습니다. 맞고요. 네 번째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리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맞았나요?
즉 건물이래요, 토지래요? 건물일 경우 여기 호등기에 이항견이 있죠? 그 호등기가 유예요? 아니면 요걸 옮겨 적어나 선등길 유로 가요? 옮겨 적어나 선등길 유로 가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만약 토지로 나왔으면은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다르니까. 이게 여러분 기출문제예요. 다시 토지는 호등기에 뭐가 들어왔죠? 그럼 어떤 게 유효? 호등기 유효. 건물은 후에 뭐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호등기 유효가 아니라 이등기를 옮겨 적으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를 유효로 하고 호등기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건물의 경우는 어떻게 등기하시고 호등기에 새로운 등기가 있게 되면 새로운 등기를 선등기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를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뒷등기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뒷등기 유효로 하고 선등기를 폐쇄시키는 게 방법이다 보면 달라요. 서로 절차가. 아휴, 이런 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대법원 판례 따로 다 따로따로니까. 어쨌든 간에 4번 틀린 말이 3번 틀린 말이고 4번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므로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5번 다음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중복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후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후등기의 폐쇄가 원칙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후등기 기록에만 있고 선등기 기록에는 없는 경우에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토지 내 등기법이라는 말은 대부분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 후등기에 뭐가 있고 선등기 없더라. 그럼 뭐가 유효로 가요? 후등기 유효로 간다. 맞았어요? 네, 맞았지. 토지란 말 안, 등기법이란 말 나왔잖아요. 대법원 얘기란 말이 안 나오고 이 등기법, 등기 규칙 같이 가는 거예요. 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중복 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 등기 기록에 관한 정리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동일 등기 기록에 중복하여 격리된 등기 모두 적용한다. 지금 등기법이란 말은 규칙으로 의해서 요거는 뭐만 대상이에요? 토지만,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중복 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수개의 등기 기록 중에 등기 기록에 중복하여 격리된 소유권 보존 등기나 멸실회복 등기를 말한다. 지금은 보존 등기만 인정하고 멸실회복 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 5번이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중복 등기의 정리는 실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기반은 없어지는 것뿐이지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36번은 아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거는 아예 포기해 버리세요. 못 따라와요, 여러분이. 해드리면 전원데 즐거운데 못 따라와요. 이것도 못 따라오는데 이거 들어갔다가는 머리 쥐새끼 2마리만 떼다녀요. 그러니까 포기.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밖에 안 물어보니까. 나머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게 다 여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중개사 문제에서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7번.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 등기 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그중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대법원 규칙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거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지 건물이 아니죠. 1번 띵 틀린 말. 건물은 대법원 규칙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대법원 예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번 틀린 말이 되고 토지는 대법원 규칙, 건물은 대법원 예규니까 달라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가는 이거 뭔 말인지 알고 들어가서 이거 틀렸다 바로 잡아냈는데 이거 안 외우고 들어갔다가는 이 문제 봤다가는 이게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나중에.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은 모름이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지금. 자,
대법원 규칙은 토지, 대법원 얘기는 건물, 달라요. 서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세 번째, 선호 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후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 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맞았나요? 이 등기 규칙이라는 얘기, 등기 법이란 얘기예요. 대부분 6이란 말이 안 나오면은 법이란 얘기는 선등기 아무것도 없죠. 후등기 다른 게 들어왔잖아요. 어떤 게 유효? 후등기 유효, 선등기를 폐쇄한다.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등기 기록에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스스로가 내 등기부 2개가 됐습니다. 하나 없애주세요. 폐쇄 당연히 받아줍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된 토지 일부에 관하여 별개 등기 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 등기를 한 후 중복 등기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두 필지가 있다 하나가 합병해 버렸습니다. 5번이 있는데 이해 갔어요? 5번 땅 5번 땅 등기가 2개가 있다가 이쪽부터 6번은 합병이 돼 버린 거예요. 여기 일부에 오면 겹쳐버렸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직권으로 분필한 다음에 하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법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등기 규칙 나오지만 1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오지 깊이는 안 들어가요. 중개사 여기도 어려운 문제, 중개사 문제 치고는. 자, 토지는 어떤 법이 담당하고? 규칙. 오케이. 그다음에 건물은 대법원 예규 담당. 서로 다르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토지는 선등기 아무것도 후등기 뭐가 달라붙어 있더라. 토지는 어떤 게 유효? 후등기 유효. 건물의 경우 후등기 뭐가 들어와 있는 경우 선등기에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를 유른 경 후등기를 폐쇄한 여기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나와도 모르는데 참 2개까지 나오니까 환장하겠죠. 여기까지가 1장 총론 파트고 오른 등기의 기관과 설비 여기는 하나씩 건너가면서 부를게요. 등기소 등기관까지는 거의 안 나오니까 나오면 등기부까지만 출제할 등기소 등기관 잘 내질 않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건너가면 풀겠습니다. 거의 출제 안 하기 때문에 등기소 그러면 등기사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등기소로 인정하는데 등기소 몇 글자예요? 3글자 세 가지가 정해져 있게 됩니다. 하나는 지방법원에 있는 등기국이나 등기과가 있는데 이제 과에서 국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등기소가 옛날처럼 많이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광역등기소라고 등기를 합쳐버립니다. 옛날에 등기소가 곳곳에 다 쉬운 곳마다 있다 보니까 등기소 가서 등본 띄고 열람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등기소 안 가잖아요. 등기소 규모가 많을 필요 없어서 합쳐버립니다. 합쳐지면서 핸드폰만 LTE가 있는 게 아니라 등기소 LTE 등기소가 만들어져요. 일명 광역 등기소가 만들어지면서 합쳐버리면서 등기소가 좀 줄어듭니다. 숫자가. 등기소가 없어지는 지역은 또 데모하더라고. 프랑카드 걸고. 등기소 없애지 말라고. 왜 그럴까? 등기소가 있어야지만 민원 보러 온다거나 공무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지방 경기가 살을 텐데 없어지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등기소 기장 두자고 막 데모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랫역 가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등기가 LTE 등기소가 생기면서 국으로 승진했어요. 등기과, 등기국도 등기소를 인정하게 되고 지방 동지원에 있는 등기계도 등기소를 인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등기소 명칭 가지고 등기소가 될 텐데 등기소 정하는 법률은 대법원 규칙을 통해 등기소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등기를 정해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법원은 요 2개까지만 지방법원, 지원까지 등기소를 인정할 것이고 이 등기과라는 것이 지방법원, 지원까지는 있지만 고등법원 등기과가 없어요. 대법원 등기과 있긴 있지만 대법원은 등기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정하는 데 등기과다 보니까 등기소만 보기 때문에 법원은 지방법원까지만 등기소를 인정을 하고 이 2개 법원은 법원 조직법을 통해서 당연 등기소를 인정하게 되며 그 다음에 이 등기소는 정해져야지 등기소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관할등기소라고 부르고 정할 때는 일부 동산마다 1. 등기소를 정해주되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기 노원구 옆에 가면은 바로 옆에 의정부시가 있죠.
그 옆에 양주시가 있을 거예요. 양주시는 등기소가 없어요. 양주시의 관할 등기소는 의정부 법원을 같이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시가 등기소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기본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등기를 정하는 법률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지정을 통해 등기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위임하는 경우도 있더라. 지정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곳 등기소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 이때 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걸치는 경우는 요거는 건물만 대상이고 토지는 걸치는 경우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축한 경우, 부속 건물 신축이 있는 경우, 또는 아파트가 단지가 걸치는 경우 등에서 건물을 걸치는 경우 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적권자가 누구입니까? 지적권자는 상급 법원장이에요. 누구라고요? 상급 법원장 지정받는 것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럼 상급 법원장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상급 법원장의 경우는 상황 따라서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다 가능해요. 정해진 자가 아니에요. 항상 불일치가 발생한 고위의 상급이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의정부 쪽으로 가서, 여기는 의정부시, 여기는 포천시. 포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렇게 있을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토지, 포천시에 있는 토지, 의정부시 토지는 관할 등기소 의정부 등기소가 될 것이고, 포천은 포천 등기소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는 관할을 걸치는 경우가 없는데, 건물을 걸쳐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가 A일 경우에 양쪽 걸쳐버렸죠. 이때는 어디가 관할 등기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양 등기를 관장하는 상급 법원장이 있게 됩니다. 둘 다 어디 관장에 속해 있느냐? 의정부 지방법원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의정부 지방법원장이 지정해줘요. 옛날에는 이제 이 신청인이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게 했는데, 지금은 법원에 갈 필요가 없고 아무 등기소장에 신청서 내면 돼요.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신청서 받은 등기관이 보내줍니다. 해당 법원장에게 보내줘서 지정을 받는 것이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은 동일한 지방법원 내릴 경우 누가 지정했어요? 지방법원장이죠. 그럼 등기소와 등기소 틀린 경우 누가 지정하고, 등기소가 다른 경우는 지방법원장이 누구라고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의정부시하고 서울시 도봉구에 건물을 걸치게 되면은 이렇게 걸쳤습니다. 그 의정부 지방법원에 있고, 여기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입니다. 도봉구 관할이. 그럼 여기는 의정부 지방법원, 북부 지방법원, 지방법원이 같아요. 지금 다르죠? 다른 경우 고위의 상급은 서울 고등법원장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가 틀리면 누가 지정이고?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틀리니까 고등법원장.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시에 건물을 짓고, 여기도 충청남도 아산시에 집을 지은 경우, 이 건물을 전체 집을 지은 경우는 경기도 평택시는 서울 고등법원 관할,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전 고등법원 관할. 고등법원 다르죠? 이때 건물을 지은 이때는 요 두 개 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급의 기준은 불일치가 발생한 고위의 상급이에요. 등기소와 등기소가 틀린 경우 누가 지정하고?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다른 경우는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다른 경우는 대법원장이니까 항상 고위의 상급 기억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는 안 줘요. 문제가 경기도 평택시랑 충청남도 아산시랑 건물을 걸쳐 집은 경우 관할 등기소 어디입니까 물어봤다가는 출제위원 돌 맞아 죽어요. 이거 평택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는데 관할법원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문제 생기다 이런 문제 안 주고 항상 문제는 답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 안에.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서울 동부지방법원 안에 송파 등기소와 강동 등기소의 건물을 걸쳐 집을 지은 경우에 관할 등기소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송파 등기소, 강동 등기 다르죠? 법원장은 서울 동부지법 똑같잖아요. 이제 동부지방법원장 지정한 등기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의가 안 들어오지. 송파구 사는 사람은 우리 동네네 다 맞히겠지만 저 제주도 한 번도 육지 안 올라온 사람은 송파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닌가? 북한에서 금방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은 그저 송파구로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 생각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 그런 문제 내서 안 되므로 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지정한다고요? 상급법원장이에요. 그다음 위임권자의 경우는 교통 사정 등을 감안해서 관할 계속 아닌 것이 편할 당시에는 이때는 대법원장이 지정권을 갖는 것이 지정권자인데 대법원장이 지정권이 많아요. 근데 요거 대법원장이 아니죠.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관할 등기소일 것이고 이렇게 정해진 등기소 위반하게 되면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효과는 절대 무효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들어본 경우 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관할의 등기소 얘기고요. 또 관할 연속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문제 풀다가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등기소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사무 담당 공무원이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한번 등기관까지 나갈 겁니다. 등기관이라는 거 등기사무 담당 공무원 등기관인데 등기관의 자격은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이 있고 등기소 근무하는 등기사무관이 있고 등기주사가 있고 등기주사보 중에서 요 4명 중에서 요 셋 다 등기예요.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은 4명 지정받게 되어 있는데 급수가 높아요. 서기관은 급수가 몇 급이고 4급, 사무관은 5급, 주사가 6급, 7급이에요. 공무원이 몇 급까지 있나요? 9급까지 있죠? 1급 공무원을 뭐라고 부를까? 관리관이라고 부르고 2급 공무원을 이사관, 그 다음에 3급 공무원을 부이사관, 이사보라고 부르고 4급이 서기관, 5급이 사무관, 6급이 주사, 7급이 주사보, 8급은 그 유명한 면서기, 서기가 8급이고 9급이 서기보라고 있는 거예요. 다 명칭이 정해 있는 공급은 지금 몇 급까지 있어요? 공무원이 9급까지 있죠? 아닌가? 맞잖아요. 이거 어디 갔다 온 걸까? 이게 9급이 조선시대 품계를 따온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에 품계에 벼슬이 9급까지 있었어요. 고려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귀족 저거예요. 귀족주의고 그 귀족들이 정치를 했고 이성계가 위화도 효고남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근데 조선 건국에 4인방이 있죠. 이성계, 정도전, 무학대사. 그렇다고 치고 정도전은 정치 쪽, 이성계가 무인 쪽, 그 다음에 종교 쪽은 무학대사가 이 3명이 담당을 하면서 조선 개국을 했는데 이 셋 다 귀족이 아니에요. 정도전은 서자예요. 다 평민들이다 보니까 귀족 문화가 아닌 귀족 정치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본인들이 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관료주의로 해서 관료제를 만들다 보니까 구급까지 계단을 만들어 놓고 품계를 계속 준 거예요. 정일품, 종일품 이런 식으로 정, 종 나눠가지고서 정이 높죠. 1급이 누구에 속해? 1급 정일품에 해당하는 것이 영의정. 영의정일품이었었고 좌의정, 우의정 누가 높을까 그러면? 우의정이 높을까? 좌의정이 높을까? 예? 좌의정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쓰는 말 중에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아닌가? 좌가 먼저 나와, 우가 먼저 나와요. 그 좌우로 정렬, 좌가 높게 좌의정이 높은 것이고 우의정이 낮은 겁니다. 더. 아닌가? 맞아요. 그 조선시대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전하 종묘 사직을 막 얘기하지 않나? 종묘가 좌측에 있고 사직이 우측에 있었어요. 종묘가 선왕들, 돌아가신 선왕들이고 사직은 뭔가 잡신 귀신들 모아놓은 데요. 그래 옛날 왕이 높으니까 좌측이 더 높기 때문에 좌의정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고 그것도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9급까지 있었죠? 3급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당상관이라고 불러요. 당상관. 그래서 당상관 옛날에 본 사람 재밌게 봤을 텐데 허준이 그 이제 벼슬이 올라갈 때 풍기 올라갈 때 미천한 뭐 의료쟁이한테 당상관 치고는 말이 안 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그러지 않나?
그 당상관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 당상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고 나면 재밌다니까. 나중에 들어 사극볼 때 보세요. 왕이 주제를 하지 앉아서. 아닌가? 왕이 서 있어요? 앉아 있잖아. 그 왕이 앉아 있으면 같이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상관들이에요. 상극까지. 사극부터 서 있어야 돼. 아시겠나요? 그럼 6급까지는 얼굴 볼 수 있어. 왕하고. 근데 7급부터 왕 얼굴 못 봐요.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풍계가 있는데, 알고 나면 재밌다니까. 그래서 옛날 과거 시험 몇 명 뽑을까요? 과거 시험 33명을 뽑아요. 급제하는 사람들. 33명 뽑는데 그 중에 1등이 누구예요? 장원급제죠? 얘가 6급. 나머지 7급이에요. 풍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조선시대 풍계인데, 어쨌든 거기 따온 게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서보중 지정받게 돼 있고, 아니 이거 얘기할 때 눈이 퍼져 있다가 그 이상한 얘기하는데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제 나중에 다음에 이제 등기관 어디까지 가면 대답 못하더라도 당상관이 어디까지 가면 대답하더라고. 자, 이제 등기소 가면 등기소장이 있나요? 소장이 없나요? 등기소장이 있겠죠? 그럼 등기소장이나 등기과장은 이 두 명 중 보직 발령받는 겁니다. 보직을 발령받게 되면 당연 등기관이고, 등기관 입장은 되지만 등기사무는 담당을 안 해요. 등기소 내에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 되는 거지 등기사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은 이 두 명 중 실제로 등기사무 보게 되고, 가장 많은 실급이 가장 많아요. 근데 등기관은 보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등기사무는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번 자리 잡으면 끝까지 가요. 근데 인천의 수강생 한 분이 등기법 공부하러 오셨다가, 신랑이 등기관이에요, 지금. 인천 모 보원에 등기관으로 있는데, 등기법 공부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대. 그래서 그걸 신랑한테 물어봤더니만은 뭐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니까 넌 머리도 그거나 못 알아듣냐고 뭐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쓰는 말만 신나게 떠들고 있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겠대. 그 저에게 하는 말이, 쌤은 언어의 마술사세요 그러더라고. 지식이 남진 않지만 알아듣게 얘기는 해주니까. 그래가지고서 우스갯소리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등기소장은 여기서 보직 발령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하는 업무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의 업무인데,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하며 마지막 책임까지 등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등기관의 업무입니다. 그럼 등기사무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등기소장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모든 책임 등기관 다 부담하는 것이 이게 등기관 업무가 될 텐데, 등기사무의 경우 순위가 뒤바뀌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다 보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공정성이 결여가 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등기관 직무집행에 대해서 재촉을 둡니다. 재촉이라는 얘기 일정한 상의 제한이 들어오는데, 등기관은 자기가 등기 신청했다거나 또는 사촌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 과거를 포함해서 이런 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혼자 등기 사무실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 등기소에서 이런 자가 아닌 자로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명 이상이 참여한 다음에 참여 조서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게 절차입니다. 이런데 문제는 자기 조카는 몇 촌이에요? 친조카는 3촌이죠? 3촌 등기로 온 경우는 2명 데리고 와야겠네요. 근데 이 규정을 위반했더라. 위반 시에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요? 유효 등기지 무효 등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무집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피해 입은 경우, 등기관의 고의나 과실로서 피해 입은 경우는 이때는 국가배상주의에서 국가배상법을 통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국가가 배상해준 후에 등기관에게 고의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되는 경우는 이때는 등기관의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이게 방법입니다. 구상권 행사할 때는 마지막 책임 누가 부담한 거예요? 등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는 국가에게 배상받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하나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나 결과는 똑같네요.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는 경우는 등기관에게 직접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까지가 등기소와 등기관 문제인데, 이쪽 거의 안 내요. 안 내니까 가볍게 건너가면 40%를 테니까 그냥 푸는 거 외에는 손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179페이지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등기의 기관과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대법원 등기과는 직접 등기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를 하지 않는다. 등기소를 인정하는 건 어디까지만 인정해 준대요? 지방법원까지만입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각 등기소 관할구역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여지며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맞고요. 네, 세 번째,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관할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전속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제 요거는 등기소가 변경이 토지 일부가 이제 건물 등기된 거예요. 등기된 이후에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에 걸치는 경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별도로 지정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관할 전속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 소장과 등기 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신청, 정보, 조사 및 교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 이외에는 등기사항을 보지 않습니다. 등기관에 결혼이 생긴다거나 등기사항을 폭주해서 집단 사건 몰려오는 이때는 처리해줘요. 같이 힘드니까. 집단 사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단지 몇백 세대, 몇천 세대 한건 몰려 들어왔다가는 등기가 며칠 밤을 새야 돼요. 그럴 때는 일손이 부족할 때는 나가서 도와주겠지만 그런 경우 외에는 등기사항을 보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등기사무 정지기간 동안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법 제29조 2호에 해당하여 각하해야 한다. 등기사무 정지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하는데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 등기사무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설령 받다 할지라도 절대 무효로서 직권 말소합니다. 맞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소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올바른 것은 1번 한 개의 부동산이 수개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장이 직권으로 관할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아까 지웠다. 포천시하고 의정부 걸쳐 있는 게 A가 신청서를 등기소 아무데나 내라 그랬어요. 신청을 통해서 지정해 주는 거지 등기관이 어떻게 집진 거 알까요? 모르니까 직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통해 지정 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말이고. 두 번째,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한 개의 건물이 수개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할 지정이란 건 처음 등기할 때 얘기고 관할 전속이란 건 지정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관할 전속이란 게 뭘 의미하느냐? 자, 따져보자고. 자, 아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양주시라는 시에는 등기소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쪽에 의정부 지방법원 안에 의정부 등기소가 있어요. 그럼 의정부 등기소에서는 의정부시하고 양주시를 같이 관할합니다. 얘도 여기 담당이에요. 오케이? 의정부에서 의정부하고 어디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양주시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양주시가 자존심이 좀 상하죠? 아닌가? 가격도 좀 나가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양주값이 좀 비싸잖아요. 소주보다는. 가격도 좀 나가는데 남이 빌부터 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서 아직 뭔 말인지 모르고 양주 술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등기소를 신설을 합니다. 양주 등기소 신설을 했을 경우에 등기소 만들었네요. 그럼 종전에 양주시에 있던 토지 건물 관할 등기소가 어디였었어요? 의정부에서. 이제 신설했으면 등기소가 로 바뀌었네. 이렇게 관할에 바뀌는 걸 관할의 전속. 옛날 말이고 지금은 등기소 변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등기소 변경이라고 쓰는데 등기소가 바뀌는 경우는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등기소 신설하는 경우, 폐지하는 경우. 아까 제가 통합등기소 만들었다고 그랬죠? 등기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등기소 바뀌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관할 전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속된 경우는 종류 의정부 등기소 해야 될 조치는 양주시에 해당하는 등기부 등을 다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쉽게 하면 뭐다? 등기소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의정부에서 양주로 등기소가 바뀌는 걸 뭐라고 불러요? 관할의 전속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등기소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관할 전속에는 등기소가 바뀌는 것뿐이지 지정받을 필요 없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에서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등기소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및 매매 목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신관할 등기소로. 맞는 말은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이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지권자는 대법원장이지 지방법원장 명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 5번이 관할을 위반한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지만 만약 각하 사유를 관고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관할 위반은 직권 말소할 사유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없어요. 4번 생략하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번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할을 지정받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든 다 지정받아야 돼요. 틀린 말이고, 두 번째, 교통사정 등 기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을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위임은 지방법원장 권한이 아니라 대법원장 권한이니까 틀린 말이고, 관할 지정은 토지, 건물 모두 적용이 된다. 관할 지정은 여기서 뭐만 대상이에요? 건물만 대상이지 토지 지정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관할을 위반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접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접수를 거부해도 접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관할 위반인데 반드시 받아야 돼요? 네, 내가 눈을 크게 뜨면 같이 놀라그러자. 접수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거부 안 돼요. 거부하는 틀린 말이고, 접수는 반드시 받아서 등기 못하는 것을 심사하고 각하하는 것에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관할의 위임은 개개의 등기 사건에 대한 관할의 위임이 아니라 일정한 등기 구역이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관할 자체를 위임하는 것이다. 맞았네요. 일정한 지역을 떼어서 이 지역 그쪽 가서 보라고서 넘겨주는 걸 의미하니까 5번이 그나마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까지 볼게요, 오늘. 왜냐하면 등기부부터는 다음 문제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다음은 등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 등기관 지정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니까 1번 맞는 말이 되고, 2번 등기소장, 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더라도 보직발령만으로 받으면 등기관으로 본다. 보직발령은 당연 등기관이 됩니다. 맞고요. 3번은 등기관은 자기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사촌인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지금 건너뛴 거 있죠. 호적을 같이 하는 자 지우시란 얘기예요. 위아래 다 지우세요. 호적을 같이 한 2번 나왔잖아요, 지금. 첫 줄에 나오고 둘째 줄 같이 나왔잖아요. 호적법이 폐지가 돼서 이 지문 없어졌어요. 그래서 써놓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기를 자기하고 사촌인의 친족 요거만 써놨잖아요. 호적 같이 하는 적 없어졌어요. 지워 삭제됐으니까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쳐놓으면 맞는 말이 되고, 어디까지만이에요? 자기하고 사촌인의 친족까지만. 그 다음에 4번이 제척규정은 실체적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 등기로이며 직권말소 2인 신청 대상이 된다. 틀렸네요. 제적규정 위반에도 효과는 유효등기이지 무효등기가 아니고, 등기관 직무규정 위반한 거에 대해서 처벌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등기까지 무효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5번이 등기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경과실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 국가가 배상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는 경우는 국가가 구상권 행사하죠. 그럼 등기관 책임진 거네요. 근데 경과실의 경우는 구상권 행사 못하게 돼 있으니까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중과실일 경우 구상권 행사 들어오기 때문에 등기관 책임 부담하겠지만 경과실은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등기부 양식은 다음 주 그려가면서 보도록 하는데 시간 되시면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 한 통 구해오세요. 뭘 구해오시라고요? 아파트 건물 등기부 하나 떼오시라는 얘기예요. 제주권. 그럼 그거 보시면 아하 이거 바로 아는데 그걸 안 보고 배우시게 되면 수업 신나게 떠들어놨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늘 하는 말이죠. 코끼리를 본 사람한테 코가 크다, 귀때기도 크고 몸뚱아리도 크고 다리는 네 거랑 똑같아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코끼리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코가 크고 귀가 크다 신나게 떠들어봐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가져오시면 나중에 보면 이게 이거다 바로 아니까 그때 하면 답이 빨리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